는 이제 산업혁명이 가져온 이제 사회상의 변화 중에서 이제 유익한 측면들을 봤었죠. 실질 임금이 4배나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유와 고기 같은 것도 쉽게 맛볼 수 있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기 시작하죠. 상하수도도 건설되죠. 이건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의복과 주거 환경들도 개선됩니다. 영아 사망률 낮아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국력이 다른 지역을 크게 앞지르는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됐었던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자, 밝은 면이 있다면은 좀 어두운 면도 있겠죠. 어두운 면 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진통과 갈등 역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은 넘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시간만큼 뭐예요? 그 혜택을 못 받는 세대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의 근로자들이 아주 심한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유익들을 크게 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도시가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넘어서는 상태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빈민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냈느냐? 짐을 저장하는 다락입니다. 사실상 원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짐 쌓아두는 공간인데도 사람이 너무 몰려드니까 거기서 잠만 잘 수 있다면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하 저장 창고를 처소로 삼는 일이나, 이런 또 지하 저장 창고에는 또 햇볕이나 제대로 들겠어요. 그쵸? 그런 곳에서도, 근데 아니면은 있을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가족 전체가 단칸방에서 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 하나입니다. 방 하나에 가족 전체가 살아가는 이런 일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방이 없는 집 한 채예요. 단칸방에서 50명, 6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거죠. 그쵸? 이거 가족은 아니겠죠. 그쵸? 가족은 아닐 거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든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저렴한 이제 그 하나를 빌려서 나눠서, 그쵸? 나눠서 이제 그 거주비를 내는 거죠. 근데 한 50명, 60명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살아야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요런 상황이 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단칸방이에요. 그쵸? 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도 없는 그냥 이런 공간, 단칸방 집에서 50명, 60명이 함께 지내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쵸? 이런 경우도 이제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군대 내무반 있잖아요. 군대 내무반. 군대 내무반도 어떻게 보면 단칸방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뭐 생활만 하지 막 먹저기 취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자고 이런 그 내무반인데도 거기가 이제 그 단칸방이 한 12명 정도가 12명, 15명 한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잘 때 되면은
옆에 이렇게 좀 붙어요. 아, 예, 아, 붙어서 자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병장 예,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두 칸 차지하고 넓게 자고 아, 예, 이제 네. 저쪽 이제 그 끝에 쪽에 예, 이제 쫄병들은 좀 조금 좁게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한 12명, 15명 정도예요. 그래도 그 단칸방은 그래도 좀 큰 편이죠. 근데 그게 아, 아니라 예, 작겠죠, 그쵸? 예, 그런 작은 집 한 채에 50명, 60명이 몰려 산다. 그럼 아마 다리도 못 펴고 잤을 거예요. 그냥 진짜 미어 터지는. 예, 그쵸. 미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취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취사까지 같이 했다면은 이제 더 난리가 났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대의 그 열악했던 환경이에요. 산업혁명 초기에. 그런데도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된 빈민가에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냥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르르 몰려드는 거잖아요. 우르르 몰려드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여기저기 그쵸 그냥 사는 거죠. 살만한데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판자촌 같은 게 있었다고 하죠.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살만한 곳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이제 이렇게 판잣집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뇨가 섞인 물이 그냥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생활 하수들이 그냥 이제 뭐 땅을 통해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하수로 그게 다 스며들게 되고, 그쵸? 그리고 네. 그냥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 내버리니까 그게 또 그런 어떤 그 상수원에 또 그냥 합류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에요. 이때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공장 돌렸잖아요. 근데 아, 증기기관의 연료가 석탄이잖아요. 석탄. 네, 아, 그 연기가 막 공장에서 막 뿜어져 나온 거 봤는데 막 엄청나더라고. 네, 엄청나요. 그쵸? 네, 석탄으로 뿜어내는 그 연기는 또 그을음도 많습니다. 그게 뭐 지금은 뭐 환경 규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걸러내고 수증기만 이렇게 그 배출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돼서 공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냥 다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또 이제 도시 여기저기를 시커멓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군대에서도 전염병 도는 거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생활을 밀집된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네.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이제 그냥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퍼져나가면 곧 전투력의 저하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염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상황,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 병이 안 생기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그 상수원이 오염되어 있는 오염된 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 중에 뭐 콜레라나 그쵸? 뭐 이런 거 네.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저기 열 나면서 하나하나 이제 죽어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발생하는 거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콜레라 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뭐 의학적 치료를 기대할 수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저.
자연 치료되면 다행인데 콜레라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떼거지로 그쵸? 예,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 환경도 여기 뭐 매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를 조금 덜 위험하게 하는 어떤 장치나 뭐 절차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일을 못하니까 말 그대로 사지로 몰리는 거예요. 예, 네.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산재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네. 돼요? 거기서 일할 때 국가에서 이제 사업체하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서 이게 법적이에요. 강제적으로 얼마를 징수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재해를 당해요. 그러면 그 재해 등급에 따라서 산재 보험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이후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이라도 나오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치면은 그냥 잘리는 쓰는 것이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쵸. 어떻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이들이나 해고를 당한 이들을 돕는 사회제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산재제도, 뭐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여간 그런 최소한의 그런 제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제도라고 하면 의료보험제도 있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쵸? 병원을, 가까운 병원을 병원비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뭐, 중증 질병이 아닌 한은, 그쵸? 네. 그런데 이때는 이런 게 전혀 전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치면 나만 손해, 그쵸? 그리고 돌보아줄 사람은 없는데 환경은 열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뭐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쵸? 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해요. 그 가운데서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비꼬아서 우리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의 임금을 받는 노예보다 훨씬 더 잘 대우해준다. 아,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협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차려지고 나서는 상황이 반전된 거죠. 그쵸?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그쵸? 시간에다 맡겨놓으면 어때요? 단계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가기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버티죠. 못 버티겠죠. 그쵸?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온갖 참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완비된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겪고 뭐예요? 앞에 있는 요것만 누리고 있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이런 그런 시행착오이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유익이 대중한테 적용되기까지 아까 말했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전체로 퍼져서 작동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산업혁명 초기에서 후반기까지 한 100년 정도 잡잖아요. 그쵸? 네. 근데 10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나 손자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나 때는 열심히 어떻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은 내 아들이나 손자 때에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줄 희망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쵸? 아, 네. 왜 못 버티는지 이해가 되죠. 그쵸? 이런 네. 상황이니까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버틴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맞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태어난 게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 시계를 돌려서 산업화 초창기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 그대로 겪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한민국의 산업화라고 하는 게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떨까요? 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 없이 그냥. 예, 예. 근데 그나마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밟아놓은 그런 모델을 들여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시행착오가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장 그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산업화를 2, 30년 만에 후딱 끝내버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겪은 사람도 뭐예요? 유익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그 세대의 자녀들은 어때요? 이런 것만 누리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아, 아,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한 100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년, 30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되는 요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중반기 넘어가면 조금 나아지고 후반기 들어가면 더 나아졌던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끝에쯤 가면은 산업혁명 후반기쯤 가면은 뭐예요? 이 실질 임금이 4배나 늘어나는, 그쵸?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4배는 더 개선되는 요런 상황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지나간 날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아, 예, 산업혁명의 이 어두웠던 이런 상황들이 지나간 날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배고팠던 보릿고개 이야기나, 그쵸? 아, 네.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광부 얘기나 파독 간호사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그쵸? 네.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의 어떻게 피와 땀과 눈물이죠. 그쵸? 네, 그런 것들로 이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진행이 돼서, 그리고 그분들도 누렸어요. 그분들도 누리고, 우리 이제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그 굶지 않는, 이런 참 비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날들이 열린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해서 역사적인 이런 관적이 뭐냐, 시작점들을 추적을 해가면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산업혁명입니다. 예, 네. 산업혁명이 가져온 산업화 사회의 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건데, 그 산업화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하면은 협상이라고 하는 결정적 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장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창기 사람들은 유익을 못 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려놓은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요런 형태로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그 유익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한창 청년이셨던 그 분들이
사실 요 과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겪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겪으셨고,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거를 아예 못 누리시고 세상 떠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중년이나 노년 때 이르러서 그 열매들도 어느 정도 누리고 가셔요. 아,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30년 정도에 그냥 완성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발전하는 요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히 초창기에는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쵸? 네, 변화하는데 그 유익이 처음에는 이제 그 몰리잖아요. 그쵸? 기술과 자본의 집중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쪽에 혜택이 몰려갑니다. 그 몰려가는 혜택을 협상을 통해서 전체로 퍼져 나오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두운 면면들이 존재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려운 면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된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농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사실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도시에서의 삶, 특히 이제 아직 그러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은 진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도시에 농촌의 인구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삶이 농촌에서 사는 삶보다 낫다는 거죠. 그쵸? 네. 이거 도시로? 엄청,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네, 산업혁명 시대 때 도시로 인구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일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임금이 처참하게 떨어지니까 더 어려운 지경에 몰려들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도시로 몰려든 인구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다 시골. 시골에서 왔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초창기에 도시의 삶이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하는데 그 비참한 삶으로 계속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거는 몰려든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도시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안 좋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역설인 거죠. 그쵸? 우리가 네. 산업화 시대 때 이런 어떤 그림자들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아, 이렇게 참 어려웠어. 시대의 아픔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냐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시골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그럼 시골에서의 삶은 얼마나 지옥이었길래 그쵸? 이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쵸? 예. 네. 이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그런 뭐 그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는 거는 극적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네. 그러한 지옥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시골이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지옥이었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랬다는 부분들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에는 양질의 다양한 상품, 교육받을 기회, 스포츠 경기와 같은 구경거리라도 있었지만 농촌에는 뭐밖에 없어요?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면 뭐예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어때요? 굉장히 괴롭죠, 그쵸? 네. 그렇지만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은 뭐예요? 시간이 결국 이 사람들 편이잖아요. 그 구조가. 네. 그쵸. 예, 그래서 버티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쵸? 네. 그런데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면 괴롭고 힘들어요. 고생할 거 뻔히 알아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유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는 아, 겁니다. 그쵸? 여기는 네. 뭐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문제도 사실 벌어졌던 것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그런 맥락에서 옛날 사회를 크게 바꿔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잡음들이 인 거죠. 그쵸? 일었는데 그러면 이 잡음이 일기 전의 사회는 천국이었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쵸? 거기서 누구나 탈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도 일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쵸? 예, 그리고 네.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정착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조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거, 저기 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면만 쑥 끌고 와서, 야, 이거 봐라, 하루에 뭐 20시간씩 일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산업재해 당해서, 그죠? 네. 사실상 굶어 죽는 지경에 몰려가고, 한 방에 50명, 60명씩, 하수도도 없어서 분뇨 섞인 물을 먹으면서 콜레라 걸리면 싹 다 죽어나가고, 아, 이거 얼마나 참,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산업화라는 건 나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네. 낭만주의가 들어가서, 네. 시골에서의 삶이야말로 저기 뭐 천국이었어. 그쵸? 예. 네. 우리가 이런 그 문화 문명 포기하고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야 돼. 네. 이렇게 하면은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쵸? 실제 역사를 네. 외면하는 겁니다. 네. 이런 참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골에서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시골의 삶은 더 비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니까 시골의 자연의 삶, 그쵸? 비산업화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자살행. 네. 그렇죠.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저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게 낫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버텼고 네. 예, 그리고 그 구조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유익을 얻게 된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이어서 여러분이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제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의 그늘만 막 이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네. 나쁜 거야. 그쵸? 이러면서 그쵸? 우리 자연의 삶, 그쵸? 예,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타인을 그런 어떤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아, 그쵸? 안 되죠.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이제 지금 당장의 그런 그늘만 보고서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그쵸? 네. 실제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네. 그 시골은 이 지옥보다 더 참혹해서 탈출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나오지만 나와요. 그리고 와. 오늘날에도 활동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의 이런 그 유익이죠. 산업화 시대의 유익들은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쵸? 산업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두가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협상을 통해서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넓혀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뭐예요?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그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일단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뭐 어려움, 이런 뭐 역작용,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이런 건 나쁜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들 이제 그만 뒤로 하고 이제는 뭐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주의 사회나 환경 중심의 사회가 진정한 네. 네, 좋은 사회 아니냐 그러면서 시골의 삶 그쵸? 네, 아, 나누는 삶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다가와도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 저거는 없는 현실을 미화한 거다. 오히려 뭐예요? 이게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탈출해서 여기로 와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너무 과밀했다. 아, 그쵸? 예, 네.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오늘날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 가보면 어때요? 사람이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왜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사니까 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거기는 네. 뭐예요? 일거리도 없고, 그렇죠? 교육의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도시에서 받는 것과 같은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이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지만, 그래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어때요? 그 유익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재현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 그쵸? 네. 예, 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아, 이 도시에서의 삶, 산업화의 삶, 자본주의의 삶, 너무 피곤해. 너무 잔혹해.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인간답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이제는 모두가 나눠 갖는 삶. 그리고 뭐예요?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 문명의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뭐 이런 아, 뭐 농경의 삶. 그래서 뭐 도시에서도 뭐 저기 뭐냐 농업을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뭐 도시 농장 막 이런 거 이런 거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산업화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활동들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산업화 사회와 자본주의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전한 유익이 협상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화 사회에서는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고통받는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유익을 얻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쵸? 열심히 네. 일하면서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설령 못 누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때는 누릴 날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못 누리지만 내 자녀들 때는 더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산업화 이전 사회로 사회가 회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그쵸? 다 시골에서 뭐 예, 굶어주고. 그쵸? 오히려 더 지옥 같아서 사람들이 탈출해서 도시로 왔는데, 오히려 그쪽 사회가 나갈 길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생지옥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해결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시간이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초창기에 일어났었던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것도 보여줬죠. 그쵸? 네. 보여줬지만 어때요? 결국 시간이 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그 유익들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니까 어때요? 실질 소득이 4배나 늘면서 인구가 3배로 늘고, 그쵸? 의료 시스템 이런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돼.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밟아왔던 시스템대로 계속 돌아간다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그쵸? 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사회예요. 이거 사실 불평할 필요, 물론 좀 경쟁하느라 힘들고, 그쵸? 네. 그런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쵸? 감수할 만한,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해소되고 개선되는 날들이 어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쵸?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누리거나, 예,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체계가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 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산업화 이런 거 좀 벗어나서 이 사회가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세상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리고 당장 해결해 줍니다. 뭐 먼 미래 이런 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처럼 들리시죠? 우리가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냥 저거는 생지옥을 탈출해서 도시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에 이제 어두운 면이었어요. 그쵸? 어두운 면. 어두운 면이 어떻게 해결되어 갔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쵸? 애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해결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자선 활동도 있습니다. 그 어두운 기간을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느냐? 기독교가 활발하게 펼쳤던 자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아직 시간이 허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공백을 뭘로 메워야 되느냐? 자선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아남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이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에요. 시간 말고 또 다른 한 측면이죠. 그 사회를 넘어가게 해줬던 중요한 측면인 자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